자, 얼마나 들어오시나요? 카카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시장 급격하게 무너지던 날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코스피 지수 완전히 무너져서 깨지던 날입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깨지면 반드시 급반등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락하는 날에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거나 아예 듣지 않으셨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렇게 시장 무너지고 있는데 뭐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저렇게까지 무너지면 종목들 다 무너지는 건데. 코스피 시장만 그런 거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잘 버티는 코스닥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은 딱 이게 주제였어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때 이제 파키스탄이 이란 보복 공격하고 전쟁이 확전될 양상을 보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상에 있는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그냥 무조건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외국인이 뭐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미국에 사는 외국인 개인 한 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인들이 펀드를 들고 뭘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특정 증권사에 모집이 되면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그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냥 단체란 말이에요. 그 단체라고 한다면 그 단체 자금을 모집해서 한 명이 그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니겠지만 특정인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이들은 그냥 무작정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손절하고 봐요. 매도하고 봐. 그게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빠지면 손절이겠죠. 최근 매수한 물량은. 그렇게 손절이 쭉 나가면요, 자금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된 모집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또 모집돼요. 그래서 지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네, 다시 사 하고 자신들이 매도한 걸 다시 사도 돼요. 이것이 그들의 매뉴얼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매뉴얼대로 한 거니까. 안전은 리스크를 회피한 거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도를 해서 이런 지정적 리스크가 나와서 저들처럼 매뉴얼적으로 손절을 쫙 해버리면 그 자금이 사라지죠. 그 다음 복구가 안 돼요. 새로 뭘 사더라도 자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그 매도한 양보다는 조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해도 손실난 상태, 손절한 그 물량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반등 기다렸다 반등 때 매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등 이틀 만에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수요일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다 메꿨어요. 이 정도면 다 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개인들만의 이제 장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좀 매뉴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이라면 그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이외에는 매수하지 못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개별주 모두 자유롭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가벼운 종목들, 개별적인 테마주들, 이런 것들 보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날에도 그 종목들은 살아있고,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또는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그 테마에 이슈가 붙으면 바로 상승이 나와서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번 주에도 저는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런 하락장에서 진짜 엄청난 하락장이었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대단히 많이 빠졌죠. 우리는 오히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역시 시장을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넓게 다양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뭐 핵심이고 주인공이긴 하죠. 오늘 자는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보이고 있고 TSMC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고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오늘 이외에 반도체주들이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주도 공략을 했죠. 하지만 이번 주의 주인공은 역시 정책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했었던 것은 저출산 관련주였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시장에는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 모두가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는 결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 모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 시장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이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는 듯이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나온 뒤에 다들 알고 있는 호재라면은 종목들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것, 그런 흐름들이 왜 나오냐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이미 적용 가능한 모든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리 반영이 돼 있거나 그것을 정보로서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포들. 이 시장의 주포는 누구예요?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선 남들이 다 보고 있고 남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자연스럽게 뭐 모두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것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소외가 되면 또 안 돼.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만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안 돼.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단계의 종목들과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히게 잡아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주 시장에서 소외된 적이 없어요. 작년 11월부터 정확하게는 작년 중순부터 인맥주 총선 관련 올해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 윤곽이 잡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인맥주가 잡힐 때 그 인맥주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정치 테마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때부터 정책주도 함께 움직이긴 했어요.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죠. 이 얘기는 시장에서 소외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정책주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인맥주가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정책주들은 다들 그러려니도 아니죠. 뭐랄까 인맥주가 주인공이고 정책주는 조연급으로만 생각하니까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그 순간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거였죠. 인맥주 어차피 저렇게 날아가는 거 매수 기회도 안 주고 매도 기회도 안 주는데 우리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책주에 집중하자고 11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출산 얘기를 11월 때부터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우리는 삼성출판사, 꿈비, 오픈롤 수익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나서 이제 올해 넘어오는데 연초가 되니까 항상 신년초는 선거가 없어도 신년초에는 정부에서 올 한 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그 정책 입안에서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뭘 했어요? 제 말 그대로 나왔죠. 저출산 관련주를 저출산 정책을 이번에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모두 다 냈습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단어 안 쓰기로 했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담감이 있대요.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뀌고 근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국가 소멸 위기,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인구 소멸이 갑자기 뿅 하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줄어드는 거잖아.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상실이에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국가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국방 쪽도 문제가 되는 것이 병사가 사라지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가장 기초,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멈추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상당한 문제죠. 중국이 이 인구 대국이 인구 증가율이 지금 멈추고 정체를 보이고 이제 감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만약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 재앙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이 압도적인 인구가 전부 고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 노령 인구가 되면, 왜냐면 노동력은 상실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그 G20 국가들 중에선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출생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속될 만한 사회적인 문제이자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출생 관련주에 제가 집중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저출생 관련주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여러 종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저출생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종목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만드는 기업이 전부 다였다면, 지금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저께 알소포트가 저출산 정책 관련주로 올라갔어요. 얘가 왜 올라갔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알소포트 재택 관련주로 올라간 거예요. 부모들의 일자리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한 LG헬로비전, 물론 LG헬로비전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그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전기차 충전 쪽은. 오히려 LG헬로비전은 지금 어저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 미래교실 플랫폼 링스쿨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저는 LG헬로비전을 진입한 거였고, 뭐냐면 이 링스쿨을 사용하면 도서 산간 지역에 있는 개별 학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분교 같은 이런 학교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도시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에요. 자, 국가 소멸 위기가 이제 인구 정책의 인구 정책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국가 소멸이 되기 전에 뭐부터 되냐면 지방 소멸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방을 어떻게든 키워야겠죠. 인구 정책은 국가적으로 지원책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해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해소하면 됩니다. 하나는 부모의 직장을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을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직장에 관한 부분은 재택근무 관련주 상승하는 것처럼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서 좀 탄력성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교육적인 부분은 이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G헬로비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이런 미래교실 솔루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주식은 연결해서, 어저께 스팟방송 들어보신 분들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 주식은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광고를 보면서 뭐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종목을 찾아내는 작업, 이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어저께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전기차가 나올 때 처음에 완제품, 완성차 업체만 보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다 보니까 뭘 보게 돼요? 전기차를 보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야. 그 2차 전지를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 있는 소재 업체들 보고 이것도 연결고리를 찾는 거거든. 그리고 전기차잖아. 전기, 일렉트로니카란 말이야. 그러면 전장 부품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 그럼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곧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이게 발전해서 지금 또 온디바이스까지 가는 거고. 또 이걸 보다 보면은 뭘 봐야 되냐면, 야,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핵심은 자율주행 칩이야. 그럼 자율주행 보면서 자율주행에서 또 나아가서 지금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한다는데 로봇에도 자율주행은 연결해야지. 자율주행,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움직이는 보행 로봇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는 게 주식을 하는 종목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고, 바쁜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 본업이 있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대신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을 받으시면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소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종목을 선별해서 그 종목을 디테일하게 제가 상세하게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해서 이 정도 가격에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스템, 지금 이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카카오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저희 VIP 회원분들에게 다시 이걸 해보자 라고 또 매수 사인을 드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지금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재미있는 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단발성으로 끝나는 재료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재료는 우리한테 수익의 극대화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꼭 한 종목만이 아니고 한 섹터,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한 테마 안에서 1등주, 2등주, 3등주, 우리가 항상 대장주만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대장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뭐가 제일 수혜가 될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온디바이스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지만 반도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하나 뭉뚱그려 있었단 말이야. 그 반도체에서는 원래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가. 그래서 장비주에서 대장주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대장주가 바뀌잖아요. 반도체 내에서 장비가 아니라 온디바이스로 바뀌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갖고 있으면서 온디바이스도 갖고 있고 여러 종목을 이렇게 섭렵해야 되거든. 근데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1분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했어요. 지금 1월 오늘 19일인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는 3주간 동안 사실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만 했죠.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12월달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과도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과도하게 작용해서 올랐다면 그 과도하다라는 것은 거품이란 얘기예요. 거품이 제거돼야지. 그래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거품을 발판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 금방 발이 푹 빠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발판을 잡기 위해서 1월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고, 1월 효과라는 말은 1월 말이 1월 달에 주가가 항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1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1월 효과가 조금 빨리 12월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12월에 반영된 1월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이식 매물, 거품을 좀 걷는 시기가 된 거고, 이것들이 1월 후반,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해서 구정까지 상승 랠리가 짧게 나온다면 1월 효과는 그걸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정 전까지 그렇게 달린 다음에 구정 지나고 나서 어저께 그 얘기도 했죠.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1분기 초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이 지난 이후에는 실적이 아닌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2분기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죠. 일단 무조건 총선부터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타자, 다음 타겟들에 대한 흐름들을 찾으면서 시장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혜주들이 항상 나오게 될 거고, 저는 그 수혜주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찾아서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고급방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죠. 지금 뭐 제조 반도체가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어서 반도체는 무조건 지금은 제조 반도체의 대장이지만, 오늘 제가 핵심적인 반도체는 대만의 TSMC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종목 쪽을 우리는 오늘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였죠. 추가 매수였고 신규 회원분들은 오늘 신규로 매수했단 말이에요. 저는 흐름을 높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매수하자마자 다 상승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상승하지 않을 때의 전략이, 그게 바로 리딩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런 리딩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고 지금 이 시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벤트 활용하셔서 저희 고급방 들어오셔서 제 리딩 받으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는 진짜 칼을 갈고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사실 저희 방은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이에요. 1월 들어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 어저께도 제가 저희 VIP형 회원분의 1월 18일까지의 매매한 어떻게 보면은 거래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보여드렸죠. 어디 갔니?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가자님이 올려주신 요 1월달 매매한 걸 올려드렸는데 1월달 내내 수익이고, 당연히 오늘도 이제 지금 수익 실현했죠. 오늘 수익 엄청 났어요. 어저께 시간 외에서 LG 헬로비전이랑 비센전자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야, 이거 두 개 시간의 상한가를 딱 보면서 그 생각했잖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오늘 딱 그 두 종목 수익 실현해서 오전에 우리는 이미 오늘 일당을 끝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시장의 흐름을 그만큼 잘 읽었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럼 뭘로 읽었느냐?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트를 읽는 거야. 차트를 읽고 나서 이 차트가 왜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찾는 거죠. 첫 번째, 차트로 종목을 확인한 다음 내가 보는 차트 내역에서 확인된 그 종목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야. 3,000개, 4,000개의 종목들을 쫙 놓고 얘네들을 처음부터 분석하는 게 아니고 차트부터 본 다음 내가 내 기준에 맞는 차트를 놓고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그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거다, 이거는 내가 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하는 종목을 저는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는 하락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수익을 본 겁니다. 1월 내내 계속 이렇게 수익이고 오늘까지도 수익이에요. 우리는 2024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1분기는 저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시기가 1분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 이번 1분기도 저는 완벽하게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1월이에요. 시간 많고 아직 기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시면 앞으로 먹을 게 많습니다. 고민을 할 만한 시간 이미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고민할 만한 시간은 지금 1월 3주나 지났어요. 3주 동안 수익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3주를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남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하면 남은 1분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훌륭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운영자님이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오늘도 올려주셨잖아요. 그 이벤트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제 리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분기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 지금 그 자신감을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무료방에서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죠. 1분기 지금 시작하면서 3주 동안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왔지만
저는 무료방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무료방에서조차. 제가 지금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자신감을 성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또 달려볼 거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저희 방에서 한번 같이 매매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이제 방송국을 다녀올 것인데 오늘 장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예요. 제가 고급방에 드린 사인이 오늘 마지막 사인이고 종목에 대한 종목 리딩에 대한 사인은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제 제가 이동 중에라도 문자를 드릴 겁니다. 핸드폰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대응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다음 주를 이제 준비해야죠. 차분하게 이제 다음 주를 기다려보고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이번 주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기념비적인 굉장히 뿌듯한 수익이에요. 이번 주는 지금 시장이 하락한 모습을 봐봐요. 이런 충격적인 하락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더하죠. 이런 충격적인 하락장에서 이번 주 하락장에서만 우리가 올린 수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분석과 시장 흐름을 알고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하셨고 편안하고 즐겁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월요일에 고급방에서 많이들 뵀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고급방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것들도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지금 고급방에서 올린 수익을 여러분들 놓친 게 많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건 좀 더 싸게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기회들이 다 있는데 지금 정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시죠.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